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강원도 최대 현안 사업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해 말 양양군이 원주환경청에 제출한 제보안 검토 과정에서 5개 국책 연구기관들 모두 오색 케이블카 설치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기 때문인데요.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반드시 진행되도록 환경부에 확인하겠다며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 관련 연구기관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면서 오색 케이블카 사업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강원도는 정부의 추진 의사가 확고한 만큼 계속해서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환경협의 종료가 3월 초로 다가온 가운데 칼자루를 쥔 환경부가 어떻게 최종 결론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 인사이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더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가장 핫한 이슈를 탈탈 털어드리는 시사인 이슈 시간인데요. 오늘도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계 이단아, 시사계 원조 아이돌 김기석 교수, 국회의원에서 재해 논객으로 돌아온 정치계 풍은아 황영철 전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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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강원 7대 공약을 내놨습니다. 물론 새 정부가 들어선 지 만 1년은 안 됐는데 집권하고 나서 2년 차에 들어선 지금 강원 공약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한번 풀어봐야 할 시기가 된 것 같아서 오늘 시사인 이슈에서는 윤 대통령 강원 공약 중간 점검, 제 점수는요 라는 주제로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윤 대통령이 20대 대선에서 약속한 강원 7대 공약부터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와 규제개혁 실시, 광역교통망 구축, 권역별 특화 신성장 산업 육성, 그리고 폐광지역 활성화, 거점별 관광 테마 개발, 탄소 중립특구 조성, 기후변화 대응 고부가가치 산업 실현, 이렇게 7가지인데요. 자, 먼저 두 분 보시기에 윤 대통령이 했던 공약 중에서 가장 잘 이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를 선정해 주시고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실지를 좀 선정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황 전 의원님. 제가 먼저 할까요? 예. 먼저 예.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인데 예. 이제 1년도 채 안 지났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 공약 이행과 관련된 점수를 매기는 것 자체가 좀 무리인 것 같아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5년 100점을 5년으로 나누면 1년에 20점씩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뭐 현재 모든 것에 대해서도 20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중에 그래도 다른 공약에 비해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된 공약이 제1호 공약인데 예. 이미 법이 통과됐고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는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7개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로 저는 제1호 공약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꼽았고요. 점수로 따지면 한 50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법은 통과됐는데 사실은 법이 알맹이를 가지고 있는 법이 아니거든요. 근데 앞으로 4월 달에 또 특별법 개정안도 발의가 되어 있고 또 이 법 안에 많은 또 내용들을 담아야 되는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강원도를 특별하게 살리기 위한 법을 만들어 내느냐 그리고 국회 차원의 협조를 얻어내느냐 이것이 남아 있어서 예. 저는 일단은 다른 것에 비해서 50점은 주되 그 이후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뭐 시작이 절반이니까 네, 그런 50점 의미에서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것도 좋은 말씀이세요.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네. 뭐 점수를 주시는 것도 그렇게 박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잘 이행되고 있는 공약 그리고 몇 점 주시겠습니까? 네, 점수 주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셔요. 저는 뭐 글쎄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이 공약을 점검하는 것의 성격이랄까 이제 그런 거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그 대개 이제 저희가 이렇게 공약을 점검하고 그 공약에 따라서 평가하고 나중에 이것에 따라서 투표하고 예. 이렇게 말하자면 그 순환하는 그런 절차를 우리가 옛날에 매니페스토라고 불렀었죠. 사실 저도 사회생활을 이제 그 강원도에 와서 활동을 매니페스토 강원본부를 하면서 이제 사실 시작을 했었는데 2000년대 중반에 그래서 이제 그 지금 현재 한국 매니페스토 추진본부라고 하는 말하자면 전국적인 차원의 어떤 공약 그 이행 점검하는 그런 기관이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 되게 여기서도 대선의 경우에는 한 2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평가를 시작을 해요. 이제 그러니까 아직 뭐 상당히 시간이 이른 것은 분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공약을 점검을 했을 때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임기가 얼마 안 남게 됩니다. 나중에 시작을 하면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먼저 할 걸 하는 후회를 한 적도 꽤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미리 점검을 해보는 것도 꽤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되게 이제 공약이라는 거는 소속한 정당이라든가 후보자라든가 이분의 철학도 그렇고 세계관도 그렇고 뭐 이데올로기 뭐 여러 가지가 그 말하자면 정책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업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예. 이제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 이제 지역 공약이잖아요. 강원도 지역 공약. 이건 약간 좀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공약은 사실은 어떻게 만드냐 하면 지역에서 공약을 모아서 정리해서 캠프로 보내요. 그러면 캠프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이 검토를 해서 이것을 정하거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랄까 특성이 있습니다. 지역이 원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인프라 사업들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반영되는 특성이 있고 예. 따라서 후보자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이 원하는 게 비슷하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일단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보기에도 강원특별자치도가 제일 이제 그나마 활발하게 아직 지금 짧은 기간이지만 진행이 네. 되고 있다고 보이고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서 내용보다는 예. 얼마큼 이행되느냐거든요. 요것은 이제 4월 달쯤에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2차 개정안이죠. 예. 지금 전면 개정안 허영 의원이 발의한 이것이 어떻게 통과되느냐, 얼마만큼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 반영돼서 통과되느냐 예. 이것으로 일단 1차적으로 점수를 매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점수는요? 글쎄 지금까지의 점수는 뭐 50점도 제가 보기엔 너무 후한 것 같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네. 그런데 50점 약 정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약 50점. 이것도 약하다. 약한 50점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듯이 어쨌든 강원특별자치도 공약을 이제 잘 이행되고 있는 부분으로 두 분 다 꼽으셨는데 이게 이제 1호 공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1호 공약인데 4월 말씀해 주셨지만은 국회 통과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됐는데 일부 정부 부처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면은 이게 법안 심의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그래서 법안 심의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황 의원님이 굉장히 전문가시니까 좀 그렇게 할까요? 설명 좀 네. 해주시고 의견을 좀 네. 주시겠습니까? 의원님께서? 법안 내용에 전부 개정한 법안 내용에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내용을 정부가 다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예, 예.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밀당이 이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긍정적인 전망과 부정적인 전망을 좀 두 개로 나눠서 해보면 예. 긍정적인 전망은 일단 이 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나 또 민주당이나 둘 다 우호적이다. 그리고 도내 국회의원들이 일치 단결에 하고 있다. 예. 이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여야가 힘을 모아서 이 법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려줄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정부를 압박하기에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나 부정적인 요인은 제가 이전에도 이 강원도 특별자치도법과 관련돼서 말씀드릴 때 꼬집었습니다만 이 법을 심사하는 행정안전위원회에 두 개의 법안 소위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안전부 관련된 법안을 심의하는 제1소위가 있는데 예. 이 제1소위에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한 명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모든 법안의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디테일한 측면들을 또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잘 포함시켜서 법안을 통과시키게 만드는 것이 소위에서 이루어지는데 예. 결국 이 소위에서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 내용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강원도 국회의원들이 제발 함께 모여서 강원도 국회의원 협의회라는 것이 있으니까 강원특별자치도법이 꼭 강원도 살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빠른 시일 내 사부임을 통해서 어느 국회의원이라도 기왕이면 저는 이 법안이 심의되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국민의힘과 또 민주당 의원 두 분이 다 법안 소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예. 그래야만이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다라는 좀 주문을 드렸던 것이에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 이에 대한 사부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과연 이 법안 심의 내용에 우리 강원도가 담을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다 담아낼 수 있는 것일까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요인이다. 예.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의견 주시겠습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전 되게 비슷한 생각인데요. 되게 이제 그 두 가지 그 허들이 있죠. 하나는 정부 부처와의 협상. 네. 왜냐하면 부정적인 의견을 낼 경우에 그거를 일단 해결해야 사실은 예. 이 법안 심의가 원활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제가 그런 말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여야보다는 사실은 강원도 입장을 달리하는 다른 도 또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예컨대 DMZ를 공유하는 인천이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이런 데서 이해관계의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된단 말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미리 면밀히 좀 조사도 하고 연구를 해서 논리도 개발하고 해서 좀 뭐 맨투맨으로 말이죠. 좀 강력하게 그렇게 설득할 필요가 있다. 지사님도 물론이고 네. 국회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번 반대로 윤 대통령 강원 공약 중에 이행이 잘 안 되는 거 하나 선정해 주시고 굉장히 박한 점수를 주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전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글쎄요. 제가 사실은 오늘 아침에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네. 여러 가지를 좀 고민하다가 오늘 아침에 제 기사를 하나 좀 봤는데 강원도 건설업계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저 오윤철 회장님, 강원도 건설업 회장님, 오윤철 회장님을 잘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걱정 관련된 목소리를 좀 내고 계세요. 그 이유는 강원도에 대형 SOC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이런 SOC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지역에 있는 중소건설업체들이 사실은 하청이라든지 또는 공동 발주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살아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니까 전년 대비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것이 아시다시피 사실은 지역에서 이런 건설업체가 가지고 있는 지역 활성화의 기여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SOC와 관련된 강원도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좀 다시 변경해서 꼽았어요. 또 그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 대형 SOC 사업이 이루어지려면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 또 아니면 그 이전에 국토 5개 연계획이라든지 철도라든지 도로 5개 연계에 포함이 돼서 빨리 추진이 되든지 아니면 정부의 의지를 가지고 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든지 이런 식의 가시화된 조치들이 나와야 되는데 1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5년의 평균 20점인데 이거는 10점도 안 된다. 이렇게 좀 박하게 점수를 어쩔 수 없이 10점도 안 되는 점수로 약한 10점을 주셨습니다. 교수님 좀 짧게 정리해 주실까요? 네, 그러니까 대개 지금 7대 공약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그 지역의 공약이 이행이 되려면은 국정과제가 있어요. 인수위원회에서 펴내는 국정과제 집이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로 냈는데 사실 거기에 구체적으로 명기가 돼야 그나마 이행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워낙 큰 카테고리로 서로 제목을 달기 때문에 억지로 갖다 붙이면 붙일 수도 있고 그러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업 중에서 거기에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은 탄소 중립 특구 조성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지금 워낙 경제가 나빠지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대개 지금 글로벌하게도 조금 미뤄지는 듯한 느낌 같은 것이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는 그 임기 내내 굉장히 좀 천대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네. 점수는요?
점수 뭐 아직 된 게 없는데 뭐 점수 빵점이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의 광역교통망 구축 공약도 갈 길이 좀 멀어 보이는 사안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북권 최대 수건 사업이죠. 동서 여서축 고속도로망 완성을 위해서는 3초 경월 양방향 동시 착공이 시급한데 경제성이 이제 너무 낮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좀 비상사태가 벌어진 상황이 아닌가라는 전망이 있는데 정부를 설득할 논리 개발에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황 전 의원님은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논리. 특별한 논리가 없어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야죠. 왜냐하면은 대형 국책 사업이 정부에서 정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예. 이 절차를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선 논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전에 있었던 정권에서는 이런 지역의 목소리를 좀 담아내기 위해서 예비 타당성 면제라는 것을 통해서 예. 특정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좀 배려를 해줬는데 예. 사실은 강원도 입장에서 봤을 때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것을 전제로 들면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SOC 사업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또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한 관심을 보여서 예.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뭐 이후에 좀 논의는 좀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가산점을 어떻게 줄 것이냐 이런 예. 문제 또 넘어서 이 사업은 임기 내에 꼭 약속했던 사업이니까 적어도 강원도에 이 사업만큼은 예타를 면제해서만이라도 꼭 실현시켜 나가겠다. 네. 뭐 이런 식의 의지가 표명이 돼야 되겠죠. 또 그렇게 하려면 예. 강원도민들의 의지, 또 강원도의 추진 노력이 같이 예.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그 SOC 사업 관련돼서는 예전에 보면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에 이렇게 좀 뭐랄까요? 애걸복걸 해야지 이제 중앙 정부에서 좀 마지못해 해주는 모양새가 많았는데 이걸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본다거나 SOC 사업 추진을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요? 좀 짤막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글쎄,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예. 황 의원 말씀하셨듯이 특히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국가기관 SOC 같은 거요. 네, 예. 이런 것들은 결국 모든 권한을 국가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우리 지역이 포함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 예타 같은 지금 뭐 일정 부분의 절차는 있지만 결국 국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애걸복걸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정치 구조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뭘 추진했나 하면 특별자치도 추진한 겁니다. 그럴 때 그렇군요. 조금 우리가 더 자율성을 갖고 예.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결정하고 싶다 하는 것인데 그것도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쨌든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 예. 안에서 중앙정부의 통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렵겠죠. 아까 논리 말씀하셨는데 예. 제가 보기에 논리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결국 뭐냐면 경제성이 없어 못한다와 예. 만들어주면 경제성이 생긴다. 예. 이 두 가지 논리가 늘상 부딪히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거를 어떻게 좀 지역에 맞게 세련되게 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예. 폐광 지역 보면은 특별 지역 지정 요건 충족하지 못해서 지정 자체가 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정부가 산업위기 대응 특별 지역의 난립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 공약도 참 이행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황 전 의원님께서 이거 좀 짧게 정리해 주실까요? 일단은 좀 그 방향 설정이 조금 잘못됐다고 방향성, 생각이 예. 들어요.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선 산업이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조선 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역 중심으로 선정이 됐고 네. 그것이 이제 또 최근에 다시 좀 연장이 됐는데 폐광 지역은 또 다른 패러다임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폐광 지역을 살리기 위한 특별법에 또 다른 것들을 담아내든지 아니면은 정말 이 폐광 지역을 지금과 좀 다른 형태의 발전 모델을 좀 만들어서 거기에 집중 투자를 하게 만들든지 이런 방향을 찾아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 뭐 지정 요건은 이미 이 저기 산업위기 대응 지역 선정과 관련돼서는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접근이 예. 되어야 됐었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교수님께 드릴게요. 윤 대통령의 강원 공약 지금까지 나온 거 말고 이것 이외에 오색 케이블카 건설, 거점별 관광 테마 개발이라든가 탄소 중립 특구 조성, 기후 변화 대응 고부가 가치 산업 실현 이런 것들에 대한 공약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 있으시다면 좀 짤막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직 뭐 평가할 단계는 아니긴 한데 네. 우려 같은 것이 있는 것이
지금 워낙 민생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경제가 어렵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국가의 재정 사정도 나빠지는 것으로 의미해요. 이제 그럴 경우에 우선 당장의 먹고 사는 문제, 당장의 문제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이런 문제들은 되게 굉장히 뭐랄까 장기적인 어떤 시각을 필요로 하는 판단을 필요로 하는 그런 문제란 말이죠.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집중력 예. 같은 것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러기 때문에 뭐 당장에 국민들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는 물론 열심히 집중을 해 주시되 이런 장기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대응도 예.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강원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 보니까 역대 정부의 평균 대통령 공약 이행률이 31.6%에 불과하답니다. 예. 이게 참 보여주기식 또 포퓰리즘성 공약으로 인해서 실제 이행률은 굉장히 저조한 편인데 끝으로 대통령 공약 이행률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황 전 의원님. 뭐 대통령을 압박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확실하긴 하죠, 그게.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네. 강원도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윤석열 정부와 굉장히 지금 국민의힘 예.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지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예. 여기 뭐 윤핵관이라고 표현되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 예. 그리고 주요한 역할들을 굉장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예. 압박 강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다. 예. 그 강도를 높여야만이 좀 더 특별한 대접을 받을 수 있을 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압박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네.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그 압박의 수단은 뭐냐면 표입니다, 결국은. 네, 그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표고요. 예. 공약을 기준으로 해서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유권자는 그렇게 잘 안 하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혈연지연, 뭐 학연서부터 시작해서 뭐 정당, 인물,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거든요. 예. 만약에 공약의 이행을 원하시면 공약이 제1 기준이 되면 된다. 그렇게 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칙적인 말씀이죠. 그렇군요. 자, 이슈워드 시간입니다. 네. 황 전 의원님 오늘 어떤 걸 선정하셨습니까? 오늘은 굉장히 먼저 우대를 하시네요. 네. 어떤 걸 저는 뭐 선정하셨어요? 축구 얘기를 좀 하면 축구에 빗대서. 네. 네. 찬스가 왔을 때 골을 넣어야 된다. 아, 찬스가 예. 왔을 때. 사실은 뭐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또 강원도 정치권의 역량이 지금 굉장히 잘 맞닿아 있고 굉장히 그렇죠. 높아져 있다. 예. 이럴 때 강원도에 이런 기회에 강원도에 정말 필요한 골들을 좀 많이 넣어서 예. 우리 강원도민들의 좀 환호성을 좀 지를 수 있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예. 이런 바람을 담아봅니다. 덧붙여서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거하고 약간 좀 비슷한 개념으로 해서 예, 때를 좀 잘 타야 될 것 대단 같습니다. 않네요. 예. 교수님 이슈워드 어떤 겁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뭐 중앙정부에 읍소하고 그런 말을 했는데요. 예, 예. 저는 읍소하려고 그래요. 읍소. 네, 읍소하려고 그러는데 뭐냐? 예. 외할머니. 예. 그 외갓집이 강릉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외할머니 생각하면서 예. 강원도 공약은 제발 좀 예. 외할머니 모시듯이 그렇게 좀 잘 좀 이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덧붙여서 저는 그 읍소가 대통령 임기 다 끝나고 나서 내가 한 공약 중에 안 지켜진 건 읍소.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군요. 이런 심각한 아재 개그를. 네. 대통령의 공약은 글쎄요, 절차적인 어려움도 있을 거고 또 경제 논리성 등의 어려움을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으로 실행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윤 대통령의 강원권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의지,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원도와 강원 정치권 역시도 정부 부처를 잘 설득을 해야 되겠죠. 논리를 잘 만들어야 될 거고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좀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김기석 교수, 황영철 전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유. 네, 2월 22일 수요일 생방송 더 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